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간의 조상이 물고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여정입니다. 이 시간은 과학적 증거와 매력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물고기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개념부터 화석, 유전자, 그리고 현대과학의 발견까지 이 영상은 여러분을 깊은 과학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물고기라는 주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진화론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생물종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환경에 적응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된다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찰스 다윈이 19세기에 제안한 이 이론은 자연 선택과 유전적 변이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자연 선택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은 후손을 남기고 그 특성이 점차 종 전체에 퍼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간 단계와 환경 변화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고기 조상은 오늘날의 금붕어나 열대어 같은 생물이 아니라 약 4억 년 전 대본기 시절에 살았던 고대 어류입니다. 이 어류들은 외형상 인간과 전혀 달라 보이지만 우리의 진화적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생물종과 어떤 공통점을 공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진화론의 렌즈를 통해 인간과 물고기의 관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조상이 물고기라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화석 기록입니다. 약 3억 8천만 년 전 대본기 시절에 살았던 틱타알릭이라는 생물은 물고기와 육상동물의 중간 형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틱타알릭은 물고기처럼 아가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네 발로 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와 폐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틱타알릭은 물에서 육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생물은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 단계로 간주됩니다. 과학자들은 틱타알릭의 뼈 구조를 분석하며 특히 어깨뼈와 지느러미 뼈가 현대 포유류의 팔뼈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팔과 손이 고대 어류의 지느러미에서 기원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발생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 배아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 아가미와 비슷한 구조, 즉 인두궁을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지만 배아 단계에서 관찰되는 이 특징은 우리의 조상이 물고기였음을 보여주는 진화의 흔적입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척추동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물고기와 깊은 생물학적 연결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고기에서 육상동물로의 진화는 단순히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약 4억 년 전, 지구는 큰 환경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육지에 식물이 번성하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부 어류는 얕은 물에서 생활하며 물 밖으로 나와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폐호흡이 가능한 어류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면서도 필요할 때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폐어류로 알려진 일부 고대 어류는 폐와 비슷한 기관을 발달시켜 육지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지느러미는 점차 더 튼튼한 구조로 변하며 결국 네 발로 기는데 적합한 다리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뼈 구조뿐만 아니라 근육, 신경계, 소화계도 함께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지에서 이동하려면 물속에서보다 더 강한 근육과 뼈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서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부 구조도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우연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결과였습니다.
얕은 강이나 호수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했던 어류들은 점차 육지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초기 양서류는 물과 육지 모두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에서 알을 낳고 유생 단계에서는 아가미로 호흡했지만 성체가 되면 폐로 호흡하며 육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양서류는 인간의 조상으로 가는 중요한 중간 단계였습니다. 양서류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는 또 다른 긴 여정을 포함합니다. 약 3억 년 전 양서류는 파충류로 진화했고 파충류는 다시 포유류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턱과 귓뼈의 진화입니다. 초기 어류의 아가미 뼈는 점차 턱뼈로 변했고 이 턱뼈의 일부는 포유류에서 귓뼈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간의 턱과 귓뼈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진화의 증거입니다. 포유류의 특징인 털과 젖샘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조상은 점차 현대적인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약 6,5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하면서 포유류는 새로운 생태적 틈새를 채우며 급격히 다양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초기 영장류가 등장했고 이들은 나무 위 생활에 적합한 손과 발, 그리고 더 큰 뇌를 발달시켰습니다. 영장류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는 약 70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립보행, 도구 사용, 언어 발달 등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직립보행은 우리의 조상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해 도구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언어 발달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핵심 요소로 복잡한 의사소통과 문화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물고기에서 시작된 긴 진화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뼈, 근육, 심지어 뇌의 기본 구조는 고대 어류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과학은 인간과 물고기의 연결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전학 연구는 인간과 물고기가 공유하는 유전자를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제브라피쉬의 유전자는 약 70%가 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학스 유전자와 같은 발달 조절 유전자는 물고기와 인간 모두에서 신체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교 해부학도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척추는 물고기의 척추에서 시작되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심장과 혈관계도 고대 어류의 순환계에서 기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물고기의 단순한 순환계에서 점차 복잡해진 결과입니다. 또한 현대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진화의 과정을 더 자세히 밝혀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3D 모델링은 틱타알릭 같은 생물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며 이들이 어떻게 물 밖에서 이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는 과거의 생물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했는지, 그리고 그 적응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의 조상이 물고기라는 사실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생물과 깊은 연결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고기에서 인간으로의 긴 여정은 생명의 다양성과 적응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책임감을 일깨웁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며 우리의 행동은 이 행성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은 단순히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과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조상이 물고기라는 주제를 통해 진화론의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틱타알릭 같은 화석부터 유전자와 배아 연구, 그리고 현대과학의 발견까지 우리는 물고기에서 시작된 긴 여정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다룰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